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9천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하루 이틀 떨어진 게 아니죠. 무려 6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시장 분위기를 숫자로 보여주는 공포지수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게 12입니다. 100점 만점에 12점. 극단적인 공포라는 뜻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 머릿속에 아마 딱 한 가지 질문만 떠오르실 겁니다. 이거 이대로 가다가 정말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 며칠 전 미국의 아주 큰 금융회사 한 곳이 조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빠져나간 그 많은 돈들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처음부터 천천히 먼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유부터 살펴보죠.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세일러가 이끌고 있는 회사 스트래티지 얘긴데요. 이 스트래티지는 지금 세상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사모은 곳입니다. 그것도 절대 팔지 않는다라는 원칙으로 유명했었고, 근데 이번에 그 원칙을 깼었죠.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했습니다. 사실 매도한 양은 아주 극소수였었는데요. 그런데도 시장은 크게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아, 저 회사마저도 이제 매도하는구나. 이런 불안감이 시장에 퍼지다 보니까 강력한 손절 매물들이 빠져나왔다는 거고, 여기까지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금융회사가 끼어듭니다. 회사 이름은 찰스 슈왑이고 여기 소속 전문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비트코인이 약해진 건 세일러 때문이 아니다라고요. 심지어 규제 때문도 아니고 경제 상황 때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 조금 놀라운 말이죠. 이 보통은 그 탓을 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원인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일러가 짚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흐름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돈들이 모여드는 힘이 끊겼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말을 했습니다. 금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 새로 상장하는 회사들 이쪽으로 전부 다 옮겨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보이시죠? 왜 하필 금이 가장 먼저 나올까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요즘에 금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보셔야 되겠죠. 비트코인이 무너지는 동안에 금은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가지고 다소 하락하긴 했었지만요. 1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 30%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한쪽은 바닥으로 가고 있고 한쪽은 역대 최고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금으로 몰렸을까요? 그 정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시장 돈의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은 돈 한 장의 가치는 점점 더 약해집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돈의 가치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 가장 약한 원달러 환율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돈 자체가 미덥지가 않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가치가 잘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갈아탄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금인 거고 이 금은 사람이 마음대로 더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겹칩니다. 얼마 전 미국의 중앙은행이 낸 경기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상당히 묘합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원인이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기름값이 올라서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고도 했습니다. 소비가 줄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보통 물가 상승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잡습니다. 금리는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죠. 이자를 높이면 사람들이 돈을 덜 쓰고요. 그럼 물가가 식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어려워요. 경기가 이미 식고 있는데 이 금리까지도 올리면은 경제가 더 주저앉겠죠. 게다가 이번에 물가는 기름값 탓이라서 금리를 올린다고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잘 통하지가 않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제 두 개의 그림을 합쳐보겠습니다. 시장 돈의 가치는 점점 약해지고 있고요. 근데 중앙은행은 이걸 쉽게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돈은 가치가 단단한 곳을 찾아서 움직이겠죠. 그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이 금이었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비트코인을 가진 분들이 잘못 보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돈은 비트코인을 버리고 떠난 게 아닙니다. 가치가 단단한 곳을 찾아서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금은 그 여정에서 가장 먼저 들른 곳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은 과거에 비슷한 상황에서 금이 먼저 올랐고 비트코인이 시간을 두고 그 뒤를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도 결국에 수량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귀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금과도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금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것은 어쩌면 다음 순서를 가리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겠죠. 이어달리기로 치자면은 첫 번째 주자가 막 달린 셈이고 바통은 아직까지 넘어가지 않았을 수 있어요. 끝난 줄 알았던 돈이 금으로 갔다. 그 말이 사실은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에 금이 먼저 가고 비트코인이 따라온다는 거.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지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법칙은 아닌 겁니다. 실제로 최근엔 금도 함께 떨어졌고요. 두 자산이 짧은 기간에 같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흐름들, 여기서 핵심은 돈의 가치가 약해지는 현상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돈만 봐도 그래요. 풀린 돈의 양은 줄지 않고 있죠. 실제로 큰 금융회사들은 금이 앞으로 더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단단한 자산을 찾는 돈의 흐름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뜻인 거고, 그리고 그 흐름의 가장 마지막 순서, 여기서 비트코인이 있는 겁니다. 가장 늦게 반응을 하지만 움직일 땐 가장 크게 움직이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금의 흐름이 계속 유지만 돼준다면은 비트코인이 그 뒤를 따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진 진짜 뿌리, 그러니까 돈의 가치 문제가 아직까지 그대로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이게 정해진 미래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엔 비트코인도 금도 여전히 떨어지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위험한 자산처럼 같이 출렁이는 날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바뀔지는 솔직히 아무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방에 모든 걸 거는 거는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격을 맞추려고 애쓰기보다도 시장의 돈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결국에 빠져나간 돈은 사라진 게 아니라 금으로 먼저 옮겨갔습니다. 비트코인이 그 다음 순서일지 지금 자료로 보면은 가능성이지 확정은 아닌데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오늘의 가격이 아니라 시장의 돈이 흐르는 방향성이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이 비트코인이 바통을 넘겨받기 직전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까진 한참 먼 이야기라고 보시나요? 코인 시장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오른다, 이제 바닥이다, 상승할 거다,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보시는 것보다는요, 조금은 냉정한 시각으로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야도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긍정적으로서 상승할 거다 이런 시각에서만 보게 되시면요, 결국에 시장이 상승할 거라는 생각만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시장이 하락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비를 놓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플이나 비트코인이 좋을 때도 갑작스러운 하락이 찾아올 수 있다, 얼마 찍고 다시 하락할 거다,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조금은 가져 놓으셔야지 상승했을 때 분할 익절, 반대로 하락이 찾아와도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리플 정보방에서도 리플이 좋을 때 그리고 안 좋을 때 너무 긍정적인 부정적인 방향성보다는요, 상승하면 적당 일부 비중은 분할 익절하고, 반대로 하락했을 때는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흔들리시기보다는요, 원칙 매매를 살려나가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냉정한 시야로서 시장을 보시면은 하락장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리플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요, 작년부터 정말 같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플이 이겼다, 긴 싸움이 끝났다, 이제 리플 상승할 거다.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아니, 리플이 이겼다는데 가격은 왜 자꾸 떨어질까요? 5,000원 부근까지도 상승했던 XRP가 지금은 고점 대비 절반 이상 폭락해버린 상황입니다. 심지어 올해 1분기 무려 8년 만에 가장 나쁜 성적표를 냈어요. 좋은 소식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호재는 나오는데 가격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건 구독자분들만 느낀 게 아닙니다. 지난 3월달 정말 큰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미국의 금융당국 두 곳이 함께 발표를 했어요. XRP를 정식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XRP는 주식 같은 게 아니라 금이나 원유 같은 하나의 자산이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이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받는 대우랑은 똑같습니다. 리플 입장에서는 몇 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근데 가격은 어땠습니까? 거의 꿈쩍도 안 했어요. 오히려 그 뒤로 더 빠져버렸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호재인데 시장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라는 거고, 도대체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근데 이걸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의외로 적습니다. 그 3월달의 발표는 사실 법이 아니었어요. 정부 기관이 내린 해석이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거고, 연필로 적어둔 거랑 비슷합니다. 적혀있긴 한데 마음만 먹으면 지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큰 돈은 이런 걸 제일 싫어해요. 은행이나 큰 투자회사들은요,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자산에는 손을 안 댑니다. 정확히는 규정 때문에 못 돼요. 그래서 그동안 큰 돈이 안 들어왔었던 겁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격이 안 올랐던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어줄 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즘 미국에서 한창 논의되고 있는 한 가지 법인데요. 이 법의 이름은 클래리티 법안이에요.
영어로 명확함이라는 뜻인데 이름 그대로 애매했던 걸 확실하게 정리해주는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 3월 달의 해석이 이번에 정식 법으로 바뀌게 될 거고 연필로 적었던 게 이제 못 지우게 도장이 꽝 찍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망설이던 큰돈들이 드디어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 법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법이 통과되면은 엑셀피를 관리하는 기관 자체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주식을 감시하는 곳이 엑셀피를 봤었죠. 근데 앞으로는 금이나 원유, 밀 같은 것들을 다루는 기관들이 맡게 될 거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XRP가 위험한 투기 상품이 아니라 금이나 원유처럼 진짜 자산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인 거고 받는 대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못 보고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이었죠. 트럼프 측에서 명령서 하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미국의 중앙은행한테는 리플의 신청을 90일 안에 결정하라고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신청이냐? 리플이 미국의 결제 시스템에 직접 들어가게 해달라는 신청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리플은 거의 은행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될 거고 그런데 이 90일짜리 시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십니다. 법안 하나에 가려져가지고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일이 조용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법이 아직까지 통과된 게 아닙니다. 지난 5월 14일 미국 상원의 한 위원회를 통과하긴 했어요. 표결은 15대 9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위원회 단계일 뿐입니다. 진짜 법이 되려면 아직까지 갈 길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비슷한 법안이 몇 개 더 있어가지고 그걸 하나로 합치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상원 전체 투표를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선 60표를 받으면 되는데요. 그러려면 반대편 정당의 표도 상당히 꽤 끌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반대하는 의원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미 정해진 일처럼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놓고 보면 이 법이 실제로 통과됐을 때 그동안 기다리던 큰돈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겠죠.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법으로 확실해지기 때문인 거고 실제로 스탠다드 차타드라는 큰 글로벌 은행은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XRP 관련 투자 상품에 6조에서 11조 원 정도의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요. 이만한 돈이 들어오면은 가격도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겠고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보태드려 보자면은 이렇게 법으로 기준이 한번 생기면 앞으로 새로 나오는 코인들 더 까다로운 검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XRP는요 이미 그 관문을 미리 통과해둔 상태예요.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자리를 잡아두는 셈인 거죠. 결국에 XRP가 그동안에 호재에도 안 올랐다는 거 3월 달의 결정이 법이 아니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해석이었기 때문이겠습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그게 정식 법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막혀있던 큰 돈들이 들어올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다만 이 법들은 아직까지 통과 전이고 갈 길이 남아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트럼프가 말한 90일짜리 결정이 먼저 나와버린다면 지금 시장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안 좋은 것은 맞겠지만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시면 이제는 분명히 생각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했을 때 욕심 부리지 말고 매도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플이 5,000원까지도 여러 번 상승을 했었지만요. 대부분 더 상승할 거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매도를 못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내가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후회를 해봤자 의미가 없겠지만요. 차라리 그 상황들에 대한 어떤 기억들, 대응 방법들 여기에 대해서만 잊지 않으셔도 충분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 반등장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는 차라리 적당한 단기 고점에 대해서 일부 비중을 활용을 하시면서 분할 익절에 대해서 계획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리플 정보방에서도 리플의 흐름이 가장 좋았을 때 오히려 단기 고점에 대해서 일부 비중 활용하면서 목표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실제로 매도까지도 이어졌던 이유는요.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경우 이런 경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비중 활용하면서 분할 익절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렸던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리플 XRP 가격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1,600원까지도 내려앉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한 투자회사 대표가 자기 재산 1등으로 XRP를 매수했다. 공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왜 큰손들은 우리랑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게 왜 이상한 일이냐? 보통 가격이 하락하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매도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손절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고 이번에 워낙에 공포장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털리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누군지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이름은 올리버 미셸입니다. 이 토큰터스라는 독일 투자 회사의 대표인데요. 이 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까지 돼 있는 규모가 상당한 회사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코인 좀 한다는 사람이 아니라요. 회사 돈을 굴리는 전문 투자자란 뜻입니다. 이 사람이 며칠 전에 독일의 한 경제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언급을 남겼었는데요. 자기 개인 재산에서도 회사 자산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XRP다.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게 XLM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텔라 루멘이죠. 올해 1월까지만 해도 XRP는 우리 돈으로 한 개에 3,600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1,600원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반년 만에 반토막이 난 건데요. 지금 며칠은 더 가팔랐습니다. 5월 말에 2,000원 가치였던 게 며칠 만에 이렇게 급락을 시작을 했었고, 이 짧은 기간 만에 XRP 전체 가치에서 우리 돈 12조 원 정도가 증발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분명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근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큰 손들은 오히려 매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가 못 보는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상당히 중요해요. 미셸은 인터뷰에서 한 가지를 콕 집어 지적을 했죠. XRP를 가진 사람들이 가격 얘기에만 너무 매달린다라는 건데, 오를까 내릴까 얼마까지 갈까 그것만 본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더 중요한 건 따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코인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기 시작을 했는지 여부인데요. 이 부분은 맞다 틀리다를 지금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보는지를 데이터로서 설명이 됩니다. 실제 가격이 떨어지는 동안에 시장 안에서는 조금 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XRP를 아주 많이 가진 큰 지갑들이 있죠. 이런 큰 손을 보통 고래라고 부릅니다. 근데 가격이 빠지는 와중에 이 고래 지갑 숫자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XRP를 1만 개 넘게 가진 지갑이 33만 개가 넘어가지고 역대로 가장 많아진 상황인데요. 그리고 2,500만 개가 넘는 XRP가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거래소에서 코인이 빠져나간다는 건요, 지금 당장 팔 생각이 없다는 신호로서 자주 읽어볼 수가 있겠고, 적어도 지금 숫자만 놓고 보면은 개인들이 무서워서 던지는 물량들 누군가는 조용히 받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회사나 펀드 같은 큰 자금들이 들어오는 통로도 함께 보겠습니다. 요즘은 XRP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는 투자 상품들이 있죠.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거라서 ETF라고 부르는데, 가격이 떨어진 5월 한 달 동안 이 상품으로 우리 돈 2천억 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한 달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인데요. 정리드리자면요. 가격은 하락했어요. 근데 큰손도 기관 자금도 같은 시기에 오히려 들어왔다는 사실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대체 XRP의 어떤 미래를 보고 이러는 걸까요? 여기서 미셸이 말한 핵심 단어가 하나 나오죠. 바로 토큰화입니다. 이 단어가 어렵게 들리실 텐데 쉽게 풀어드려보자면은, 토큰화는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같은 진짜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 형태로서 옮겨 담는 걸 뜻합니다. 지금까지 종이 서류나 은행 전산망에 있던 자산들, 블록체인 위에서 사고팔 수 있게 바꾸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셸은 앞으로 거의 모든 자산이 결국에 이렇게 토큰화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놓치는 게 있습니다. 보통 XRP를 가진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결국 XRP 하나가 다 가져갈 거다. 근데 미셸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이 금융회사들이 한 가지 블록체인에만 기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블록체인을 동시에 쓴다는 거예요. 이걸 멀티체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XRP만 산 게 아니라 스텔라도 같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XRP 하나만 진리라고 본 게 아니라 XRP가 그 여러 가지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XRP만 믿고 있던 분들에게는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미셸은 왜 그렇게 확신을 했을까요?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2025년 3월달 공개된 어떤 서류 때문인데요. 미국에는 DTCC라는 거대한 금융기관이 있죠.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 뒤에서 그 기록을 정리하고 복원해주는 곳입니다. 이 기관이 낸 특허 서류 안에 토큰화 거래를 설명하는 예시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시에 리플의 기술과 스텔라의 블록체인이 같이 언급됐습니다. 다만 이 거대한 기관이 만든 예시에 두 코인이 이름에 같이 올라왔다는 거, 그게 미셸이 둘 다 담은 이유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규모를 들으시면 좀 놀라실 텐데요. 이 DTCC는 스텔라를 만든 재단과 손잡고 자기들이 보관 중에 있는 디지털 자산을 스텔라 위에서 토큰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그리고 그 규모가 우리 돈 15경 원이 넘어갑니다. 경이라는 단위가 좀 낯설죠. 1경은 1조의 1만 배죠. 그러니까 조 단위를 너무나도 아득하게 넘어서는 엄청난 돈이란 뜻입니다. 다만 이게 지금 당장 벌어진 일이 아니라 2027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는 계획이라는 점. 그러면은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미 XRP 블록체인 위에는 토큰화된 자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가치만 우리 돈으로 5조 5천억인데요. 토큰화 자산이 많이 올라온 블록체인 순위에서 XRP는 지금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스텔라도 상위권에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조금씩 굴러가기 시작한 흐름이라는 거고,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까 그 의문이 조금씩 해소가 되실 거예요. 왜 가격은 하락하는데 큰 손들은 사모으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에 지금 가격은 단기적으로 시장 분위기에 따라 출렁입니다. 요즘처럼 전체 코인 시장이 약할 때는 XRP도 같이 빠집니다. 비트코인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시기죠. 하지만 토큰화 같은 흐름들은 가격과는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건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리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큰 손들이 보는 건 바로 이런 느린 그림입니다. 당장의 가격이 아니라 몇 년 뒤에 이 기술들이 실제로 자리를 잡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하락하는데 매수는 늘어나는 이 어긋난 그림들이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과 왜 그렇게 보는지 근거를 같이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면은 단기 가격은 미국의 한 법안에 크게 묶여 있습니다. 코인을 법적으로 어떻게 다룰지 정하는 법인데요. 이게 6월 1일 미국 상원의 처리 안건 목록에 올라왔습니다. 다만 실제 표결 날짜는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고, 그래서 이 표결 일정이 잡히기 전까지는 가격이 한 가지 방향으로서 시원하게 가기보다도 위아래로서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법안과 ETF 흐름이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토큰화는 그 뒤에서 또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더 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는 법안과 자금 흐름을 보시면서 또 먼 미래는 토큰화가 실제로 자리 잡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독일의 한 전문 투자자는 가격이 떨어지는 지금 XRP를 자기 자산 1등으로 담았고, 그 이유는 가격이 아니라 토큰화라는 더 큰 흐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가격이 빠지는 동안에도 큰 손과 기관 자금들 오히려 들어와 버렸죠. 다만 토큰화는 몇 년이 걸리는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기 가격과는 따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큰 손들이 이렇게 가격을 안 보고 사모으는 그 진짜 신호,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운영하셔도 지금 당장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루하고 답답하시겠지만요. 체계적으로 현물 매매에 대해서 모아나가고 또 대응하고 또 운영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건강한 매매 습관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해외 거래소, 선물 매매들 아차하는 순간 이 투자금이 사라지거나 청산당하고 영원으로 바뀌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위험한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시장 자체가 안 좋다라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차라리 지금 어떤 대응을 할지, 비중을 앞으로 어떻게 조절할지, 어떤 원칙 매매를 활용할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시간이 되실 겁니다. 지금 리플 가격이 15주 만에 가장 낮습니다. 한 달 넘게 이렇게까지 낮은 적이 없었는데요. 게다가 비트코인까지도 같이 무너지면서 9천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어쩔 수 없이 지금 마음이 가장 많이 무거우실 겁니다. 솔직한 말로 차트만 보면 지금 당장 도망치고 싶은 그림인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가격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바로 이 순간에 조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 딱 한 개, 리플로만 큰 돈들이 오히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격은 바닥을 뚫고 있는데 큰 손들은 오히려 사모으고 있다는 뜻인 건데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못 보는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 하나만 끝까지 따라오시면 지금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는지 순식간에 정리가 되실 겁니다. 먼저 지금 리플 XRP 가격이 얼마나 빠졌냐? 무려 1600원 라인까지 내려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상당히 가파르게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안 지켜졌었던 바닥선이 한번 무너지다 보니까 그 밑으로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있는 모양새들입니다. 비트코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9천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시장 전체가 같이 얼어붙었죠. 진짜 이상한 건 지금부터인데요. 가격이 이렇게 죽어 있는데 리플로는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에요. 지난 5월 한 달 동안 리플 XRP ETF로만 약 2천억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ETF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투자 상품이죠. 그러니까 기관이나 큰손들이 정식적인 통로로 리플에 돈을 넣었다는 뜻입니다. 이 금액 같은 경우는 리플 ETF가 생긴 뒤로 한 달 기준 가장 많은 액수였었고요. 이상한 신호는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리플을 아주 많이 가진 큰 지갑들을 흔히 고래라고 부르죠. 이 고래 지갑 숫자가 지금 역대 가장 많아졌습니다. 33만 개가 넘어가요.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 큰손 숫자가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건데, 게다가 2,500만 개가 넘는 리플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코인을 거래소에 두면은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상태인데 굳이 개인 지갑으로 옮겼다라는 거 보통 지금 당장 팔 생각이 없다. 이런 신호로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림이 조금 이상해지죠. 가격은 무섭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데이터는 조용히 죽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둘은 정반대예요. 둘 다 맞을 수는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큰손들은 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 그 정답의 열쇠는 한 가지 법 안에 있습니다. 이름이 바로 클래리티 법이죠. 어렵게 들리겠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코인을 법적으로 무엇으로 볼 것이냐, 이걸 정리해주는 법인 건데, 지금까지 리플은 그 위치랑 포지션이 애매했습니다. 주식 같은 증권인지 금이나 원유 같은 상품인지 이걸 두고 엄청나게 많은 기간을 싸웠었죠. 근데 이 법이 통과만 돼준다면은 리플은 상품 쪽으로 법에 도장이 찍히는 셈이겠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를 살펴봤을 때 6월 1일 미국 상원의 처리 예정 목록이 정식으로 올라간 상황이고요. 올해 리플과 관련해가지고 나온 호재 중에 가장 무게가 큰 사건입니다. 백악관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맞춰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좋은 소식 다가온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시한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7월 초에 이 기회를 놓친다. 가을부터 미국은 선거 국면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법을 다룰 시간이 사라집니다. 한 미국 상원의원 측에서는 이번에 못하면 빨라야 2030년에 다시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남겼어요. 즉 지금 아니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통과 여부랑 정확한 타이밍들이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과하려면 넘어야 될 표가 더 필요하겠고요. 손볼 만한 조항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손들이 왜 죽는지 조금 보이시겠죠. 만약에 리플이 법으로 정식적인 상품이 된다. 그동안 못 들어왔던 거대한 돈들이 들어올 만한 길이 열릴 거고, 연금이나 상당한 거대한 기관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애매한 자산에 함부로 손을 못 대거든요. 그 빗장이 풀리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손들은 지금 가격이 아니라 이 빗장이 열릴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은요. 지금 시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쪽에 건 돈이 잔뜩 쌓여있죠. 이걸 공매도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가격이 내려가면 돈을 버는 쪽에 베팅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 떨어진다의 건 돈이 오른다의 건 돈보다도 무려 9배가 많습니다. 9대1로 한쪽에 쏠려 있는 거죠. 이게 왜 무서운 신호냐? 이렇게 쏠려 있을 때 좋은 뉴스가 하나 터지면 이 떨어진다에 걸었던 사람들이 손해를 막으려고 한꺼번에 다시 사들여야 됩니다. 그 사자가 몰리게 되면서 가격이 순식간에 위로 튀어오르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시장은 좋은 뉴스 하나면은 위로 확 솟구치도록 장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은 죽어 있는데 그 아래에 압축된 용수철이 깔려 있는 셈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또 한 가지를 착각하십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6월 16일과 17일에 미국 중앙은행 회의가 열립니다. 이 새로운 워시 의장이 처음 진행하는 회의인데요. 다들 이렇게 기대를 하세요. 이 세 사람이 왔으니까 금리를 내려줄 거고, 또 그러면 시장이 돈이 돌면서 코인도 상승할 거다. 근데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은 오히려 반대 신호가 보입니다. 최근에 미국 물가가 다시 올라서가지고 4월달에 3.8%까지 튀었죠. 게다가 이 회의 직전 기록을 살펴보면은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다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트럼프의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이 중동 쪽 긴장으로서 기름값과 물가 걱정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구원투수라고 믿는 이 회의가 오히려 시장을 한 번 더 흔드는 변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궁금한 거 하나가 남죠. 이 하락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여기서는 솔직한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단 하나의 뉴스가 깔끔하게 바닥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바닥은 보통 재료가 좋아져서 오는 게 아닙니다. 팔 사람이 다 팔고 빠져나가던 돈이 멈출 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보셔야 될 건 딱 한 가지예요. 리플과 비트코인 ETF에서 돈이 계속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는지, 나가던 돈이 다시 멈추고 들어오는 쪽으로 방향성을 틀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신호가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분수령은 6월 16일과 6월 17일 이때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하필 묘하게도 이 주에 두 가지가 겹쳐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중앙은행 회의 그리고 클래리티 법의 진행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흐름들은 이 한 주 동안 가격이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새로운 의장의 말투가 단호하면 시장이 한 번 더 눌릴 수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에 좋은 진전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9대1로 쏠린 용수철이 튕기게 되면서 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흔들림이 크다라는 거고, 지금 자료로 봤을 때는 무리하게 쫓아가시기보다는요. 이 시장의 돈의 방향성이 바뀌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가격이 비명 지를 때가 아니라 이 시장의 돈들이 조용히 돌아설 때, 그때가 진짜 신호라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리플은 15주 만에 가장 저렴한데 ETF로는 사상 최대치로 돈이 들어왔고요. 큰 손지갑들도 역대 가장 많아졌습니다. 지금 클래리티법은 7월 4일이라는 시한을 두고 움직이고 있지만 그 통과까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그리고 6월 16일 중앙은행 연준회의는 다들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오히려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바닥은 재료가 아니라 돈의 유출이 멈출 때 오다 보니까요. 6월 16일, 6월 17일 이때부터 ETF 흐름을 차분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죠. 만약에 7월 4일 그 시한까지 클래리티법이 끝내 통과되지 못했을 때 그때 리플 XRP 가격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경우의 수들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플뿐만 아니라 오히려 코인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 좋다, 부정적인 얘기가 거의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실제로도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 많은 상황이죠. 이걸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져가야 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만두는 게 맞을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코인 시장의 하락장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요. 내가 정말로 공포의 장세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여기서 더 하락한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시기, 이런 적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하락 경험들을 반면 교사 삼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락장을 준비하냐, 여기에 따라가지고 하락 시점을 견딜 수 있을지 없을지가 나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불안함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는 과거 시장이 어떻게 움직임을 보였었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됐을지 여기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는 것도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채널 리플 커뮤니티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리플 XRP 16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겨우 1700원대 회복 중에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강력하게 낙폭을 보여줬었는데요. 단 4일 만에 12조 원이 넘게 증발을 했고 비트코인까지도 같이 흔들리면서 1억 원 밑까지 내려와 버린 상황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XRP 2,000원이 넘었었고요. 올해 초에는 3,000원까지도 봤던 코인입니다. 근데 지금 가격은 XRP 1,700원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모으겠다고 했습니다. 코인을 어떤 규칙으로 다룰지 정하는 클래리티법이라는 법도 통과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에는 이 법이 미국 상원 본회의 안건으로도 올라갔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마지막 큰 표결만 남겨뒀다는 뜻인데요. 보통 이런 뉴스들 나오면은 가격은 상승해야 정상이죠. 근데 리플은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좋은 소식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 리플 XRP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가격 밑에서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는 진짜 그림이 보이실 거고, 먼저 솔직한 말로 짚어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 뉴스들을 너무 겉만 보고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한 달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클래리티법이 상원의 한 위원회를 통과했을 때 리플 XRP가 잠깐 2,400원까지 튀었고, 근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며칠 만에 다시 흘러내려 버렸고요. 좋은 소식이 가격을 잠깐 들었다가 금방 놓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번 소식의 진짜 주인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리플 코인 가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신호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가장 먼저 오해부터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리플을 들고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 정부에는 코인을 모아두는 창고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트코인만 따로 모아두는 창고고, 또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을 뺀 나머지 코인을 넣어두는 창고인데, 리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둘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 때문인데요. 비트코인 창고는 정부가 계속해서 더 사서 채울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리플이 들어있는 창고는 범죄 같은 데서 몰수한 코인만 넣어둘 뿐이지 이 정부가 새로 매입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장관이 사모으겠다 이렇게 한 거는 비트코인 이야기죠. 리플을 사겠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클래리티법은 어떨까요? 진짜 재밌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법의 최신 안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조항들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코인을 그냥 갖고만 있어도 이자를 주는 행위를 막는 규칙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동안 USDC라는 코인이 바로 이 이자를 미끼로 덩치를 키워왔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USDC가 뭔지부터 짚어드려 볼게요.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둔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USDC를 그냥 갖고만 있어도 4% 가까운 이자를 줬습니다. 근데 이 법이 통과되면은 그 길이 막혀버립니다. 실제로 이 조항이 알려지면서 서클을 만든 회사의 주가가 20% 넘게 빠져버렸죠. 그런데 리플도 비슷한 코인을 한 가지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RLUSD입니다. 똑같이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게 만든 코인이죠.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오는데,
RLUSD는 처음부터 이자를 미끼로 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송금하고 결제하는 실제 쓰임새만으로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막는 이 규칙에 대해서 전혀 다치지 않았다라는 사실. 오히려 이자로서 덩치를 키우던 경쟁자가 휘청이는 동안에 RLUSD는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돈으로 2조 원 규모까지 컸는데요. 미국에서 규칙을 지키면서 발행되는 이런 코인들 중에서는 세 번째로 큽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 RLUSD가 리플이 만든 길 위에서도 움직이죠. 리플이 만든 거래 장부, 그러니까 코인이 오고 가는 길 위에서 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리플은 작년 말에 미국에서 은행처럼 영업할 수 있는 허가까지 조건부로 받아뒀습니다. 그림이 조금 보이시나요?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번 법은 리플 코인 가격을 직접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리플이라는 회사가 결제 시장에서 자리를 잡도록 도와주는 이런 쪽에 훨씬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 큰손들은 오히려 리플을 사모으고 있죠. 리플을 가장 많이 가진 큰 지갑의 숫자가 33만 개를 넘어서 역대 최고를 찍었고요.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간 리플도 2,500만 개가 넘어갑니다. 우리 돈으로 약 400억 원 규모인데 보통 코인을 거래소 밖으로 옮긴다라는 것은 당장 팔지 않고 오래 들고 가겠다는 신호로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답이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좋은 소식이 많은데도 가격이 안 오르는 이유들. 현재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요. 먼저 비트코인이 약하고 또 시장 전체가 위험한 자산을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법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규칙이 작동하는 것은 2027년부터입니다. 이 좋은 소식과 진짜 효과 사이에서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못 오르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리플 가격은 한동안 더 눌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클래리티법이 실제로 통과되고요. RLUSD랑 리플의 사업이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면요. 리플의 가치가 그때그때 뉴스에 반응해서가 아니라 실제 쓰임새를 따라서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보는 근거는 분명합니다. 지금 리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이미 우리 돈 2조 원 넘게 들어왔고요. 5월 한 달만 봐도 역대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큰손들은 가격이 빠지는데도 사모으고 있고요. 리플은 은행 허가까지도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리플이라는 회사가 이기는 거, 그리고 리플 코인이 오늘 당장 오르는 거,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점인 거고,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보기 시작하면 가격이 흔들려도 마음이 훨씬 덜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결국에 미국 정부가 사모으는 거는 비트코인이지 리플이 아니고, 클래리티법의 진짜 수혜는 리플 코인 가격보다도 리플 회사의 결제 사업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빠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지금 큰손들도 조용히 리플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에 모든 건 이 법이 실제로 통과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클래리티법은 정말로 올 여름 안에 통과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 상원에 남은 일정만 따로 들여다보면서 통과 가능성이 진짜 얼마나 되는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를 못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매수 기회가 끝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어차피 코인 시장은요, 평생 내가 계속 할수록 열려있는 상황이고, 리플은 오늘 매수 못해도 결국에 내일 아니면 한 달 뒤, 1년 뒤 그냥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뭐냐, 많은 분들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관망하시다가 이 반등 나올 때 지켜보시면서 시장 다 회복하고 나서 단기 고점에서 그때 돼가지고 양봉 보고 매수하시는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락했을 때가 매수 기회가 될 텐데 이런 것들 그냥 다 무시하시고 상승했을 때 고점에서 추격 매수가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이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심리를 갖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얼마까지 오르고 또 오르고, 유튜브, 언론, 뉴스들, 여기서 코인 시장 얼마 돌파했다, 리플 얼마까지 간다, 이런 장밋빛 호재성 이야기가 시장에 판을 칠 때, 그때는 오히려 매수 타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때 매수하시면요, 그냥 고점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는 전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실적인 대우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겠습니다. 이 낮은 비중으로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연습들 한번 해보시면서 천천히 비중들 늘려나가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한 매매 습관일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도지코인 차트가 정말로 무섭죠. 110원대 라인까지도 빠졌다가 지금 오늘 오전에는 또 130원대까지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얘기가 돌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스페이스X 주식을 사려고 가지고 있었던 코인까지도 싹 다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코인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정말로 우리의 코인이 로켓 회사 하나 때문에, 주식 하나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거 데이터로서 하나하나 확인해 드려 볼 예정이고, 그 전에 지금 상황부터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도지코인 한 개 가격이 우리 돈으로
100 몇십 원 수준입니다. 한창 잘 나가던 시절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90% 가까이 빠진 자리인데요. 차트만 보면 정말 무섭죠? 근데 미리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도지코인을 팔지 말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스페이스X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 여기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우주 로켓 회사죠. 이 회사가 지금 주식시장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걸 상장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 아무나 못 사던 회사 주식을 이제 일반 사람들도 살 수 있게 시장에 내놓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회사 가치가 우리 돈으로 2,700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 지금까지 전 세계 주식시장 역사에서 가장 큰 상장입니다. 게다가 날짜도 코앞이에요. 며칠 안에 가격이 정해지고요. 곧바로 거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조금 특이한 점이 있죠. 보통 이렇게 큰 회사가 상장하면 덩치 큰 기관들 물량을 거의 다 싹 다 쓸어갑니다. 근데 이번에 평범한 개인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물량들 풀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머스크 회사 주식을 매수할 만한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시나요? 아, 사람들이 이 주식 사려고 코인을 팔았겠구나. 이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이 추측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이 코인을 진짜로 많이 팔아서 현금으로 바꿨다면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코인을 현금으로 바꿀 때 보통 거쳐가는 길들이 있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데, 쉽게 말씀드려서 가격이 늘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금이랑 거의 똑같은 코인입니다. 사람들이 코인을 팔고 또 돈을 빼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는 수량이 확 늘어나야 정상이겠죠. 근데 여기서 코인데스크라는 유명한 코인 전문 매체가 이 데이터를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그런 이상한 움직임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평소랑 크게 다르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 팔아서 스페이스X 샀다? 뭐 이런 이야기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 그 근거가 빈약합니다. 물론 이걸 100%가 아니라고 못 박을 수는 없어요. 일부 거래는 데이터로 추적이 안 되는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코인 팔아서 주식 샀다는 직접적인 증거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남죠. 그게 아니라면은 이 도지코인과 비트코인 도대체 왜 빠진 거냐?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에 들어와 있던 큰 자금들이 최근에 엄청 많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4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빚을 내가지고 코인에 투자했던 사람들 한꺼번에 청산 정리당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빌린 돈으로 베팅했다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강제로 손절을 당한 건데요. 이게 하루 만에 우리 돈으로 2조 3천억 원 규모나 터졌는데,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물 투자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업비트 빗썸 위주의 현물 매매로만 진행하셔도 이렇게 청산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선물 투자하지 마시고요. 이 세 번째로 바깥 세상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 중동 쪽 긴장감이 커지면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또 이란이 이스라엘을 타격해버렸죠. 이 사람들이 위험한 투자를 점점 더 피하기 시작을 했고, 이럴 때 돈들은 코인처럼 출렁이는 자산에서 먼저 빠져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비트코인도 이 영향으로서 1억 원이 깨져가지고 9천만 원대 초반 라인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묶어가지고 해석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만 놓고 보면 이번 하락은 돈이 코인 시장을 완전히 떠난 것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또 그것보다는 너무 과하게 빚을 내가지고 투자했던 게 한번 정리된 것에 가깝기 때문에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 흔적들, 돈이 진짜로 빠져나갈 때 보이는 그 신호들, 그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코인을 정말로 버리고 떠났다면 그 신호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탈출이라기보다는 정리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사람들이 이 스페이스 X 얘기로 시끄러운 사이에 정작 도지코인한테 훨씬 더 중요한 사건들 따로따로 조용히 지나갔거든요. 올해 3월이었습니다. 미국의 2가지 정부기관이 도지코인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했었고, 여기서 상품이라는 게 뭐냐? 금이나 석유처럼 정식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이란 뜻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 그동안 도지코인은 그냥 장난처럼 만들어진 코인 취급을 받았었죠. 근데 이제 나라가 공식적으로 이건 정식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게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하나 생겼다는 의미겠고,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은 큰 자금일수록 규칙이 분명한 걸 좋아합니다. 이게 정식적인 자산인지 아닌지 애매하면요, 덩치 큰 돈들 함부로 들어오지 못할 거고 규칙을 어기는 게 될까봐 조심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상품이다라고 정리가 됐으니까 그동안 눈치만 보던 시장 자금들도 들어올 만한 명분이 생긴 거예요. 지금 당장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요,
들어올 만한 길이 닫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아까 그 스페이스X 상장이랑 연결 지어보자면은 스페이스X 상장은 그냥 회사 하나가 주식시장에 들어온 일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동안 코인 한번 안 만져본 평범한 투자자 수백만 명 앞에 다시 한번 크게 등장하는 사건인 거고, 이 사람들이 머스크 회사 주식을 사면서 머스크라는 이름에 더 익숙해지겠죠. 그동안 도지코인이 크게 움직였던 순간들을 돌아보시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머스크가 세상의 관심을 한몸에 받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머스크가 코인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도요, 분위기 자체가 도지한테 유리하게 흘러갈 수가 있다. 게다가 도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정식적인 자산으로 가는 길까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따로 놀고 있는 뉴스가 아니라 한 개로 이어지는 그림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지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정해진 미래는 절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도지코인이 더 흔들릴 수도 있겠고, 도지코인은 원래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출렁이는 코인이죠. 실제로 이번에도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빠졌고요. 그러니까 빚을 내가지고 투자한 게 전부 다 정리될 때까지 상장 때문에 사람들 관심과 돈이 잠깐 그쪽으로 쏠렸을 때 이 통화는 또 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하락이 정말로 과한 빚이 정리된 것이 맞다면요, 그 정리가 끝난 뒤의 그림은 또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상장이 실제로 마무리가 되고 머스크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커지고, 그 시점부터는 분위기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다시 정리드리자면 돈이 진짜 떠났다는 신호는 안 보였고, 도지코인이 정식적인 자산으로 가는 길은 이미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엔 조건이 붙겠죠.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크게 무너진다거나 중동 상황이 더 나빠지면 이런 그림들 그대로 깨질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코인 팔아가지고 스페이스X를 샀다? 이런 이야기들은 데이터로 보면 그 근거가 빈약합니다. 도지코인이 빠진 진짜 이유는 과하게 쌓였던 빚이 정리되고 바깥 상황이 나빠진 것에 대한 더 가깝기 때문에, 정작 도지코인한테 중요한 거는 조용히 지나간 3월의 그 사건들, 일론 머스크가 다시 무대 한가운데서는 이번 상장이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 하락이 우리 구독자분들 눈에는 이제 끝났다는 신호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한번 정리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상승할 자리로 보이시나요?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두 가지 시각들 데이터로서 더 깊게 비교 분석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은 불안하고 단타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불안하고 답답하시다면 이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 2번, 3번 정도는 신기하게 잘 되고요. 수익 실현도 잘 되다가 비중을 올리고 목표 타점을 높게 잡는 순간부터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망설이다가 수익 실현을 놓치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시점은 자신감이 붙고 낮은 비중에서 만족을 못하다가 욕심을 내는 순간들, 더 상승할 거다 이렇게 믿다가 매도를 안 했을 때 그때 신기하게 하락하면서 그때 팔 걸 이렇게 껄무새가 되는 후회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원칙 매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들, 결국엔 내가 투자 심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컨트롤하고 팔고 싶을 때 안 팔고 오히려 많이 사고 싶을 때 욕심들을 컨트롤할 수 있냐, 이게 바로 핵심이기 때문에 이 비중 조절들에 대해서 원칙 매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수익 내기가 쉬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RSI 기준으로 보셨을 때 이 40 밑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하시고요. 또 올라가면은 매도하고 나오고, 그리고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또 RSI 기준으로 이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하셨다가 올라가면 또 팔고 나오고, 이것만 반복하셔도 도지코인으로 계속해서 엄청난 수익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단기 종합방도요, 인공지능 타점이랑 접목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도지코인, 이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나 이게 하락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매수하고 나서 하락했다? 그렇다면 물타기 타점까지도 말씀드리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락하면 사서 상승하면 팔고 나오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매수 매도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시장 상황이 다소 좋은 경우에는요,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팔고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현금 들고 있다가 또 떨어지면은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도지코인이 1,000원까지 급등하기 전까지는요,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을 내시다가 또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되면은 비중을 크게 늘려가지고 다시 한번 도지 1,000원 갈 때까지 큰 수익 보고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도지코인 관련된 정보 타점방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